예, 서울중앙법원 형사 25부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학수 특별검사부 이창규 검사, 조재철 검사, 오승환 검사 출석했습니다. 예, 오늘 피고인 출석했나요? 예, 입증하게 하시죠. 예. 예, 피고인 출석한 거 확인했고요. 즉시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실 때 마이크 이렇게 가까이 대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양승철. 예. 정성호가 최초에는 오늘 이 지시는 헌법과 개헌법에 의한 임무 수행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사령관이 지시했다. 세 번째로 장관께서는 법에 의한 정당한 임무 수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명죄로 처벌하겠다. 그 세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임무를 하달했습니다라고 증언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정성호가 구체적인 임무 설명을 하기 이전에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쭉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증거 2899번 상황 보고서 내 김영현 전 장관 발언 기록 321면 제시하고요. 김영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 VTC에서 한 발언을 보면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 하달한다거나 항명죄로 다스리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성우가 전제 조건으로 말했다는 이 세 가지는 김용현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정리한 정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김용현 장관 발언 정리 정도 아닌가요? 항명이라는 단어를 정돈을 해서 뭐 내려 하달할 정도의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김용현이 이미 이렇게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 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하고 그리고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 하달함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항명죄 얘기도 있고 이거 정성우가 뭐 세 가지 전제 조건으로 말한 것과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우는 김용현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 때 한 발언을 정리한 정도인 것 같이 보이는데 뭐 증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거만 봐서는 뭐 어떻게 판단할지를 뭐 정확하게 좀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예.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고요. 정성우 증인신문 녹취서입니다. 정성우는 이 법정에서 위기관리센터에서 올라갔을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장관 주간 주요 지휘관 회의를 한다. 그래서 그거를 들어야 된다 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었고 장관으로부터 했던 우리 부대한테 내려온 건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항명죄로 처벌한다. 그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우 증언에서도 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정성우가 말했다는 이 세 가지는 김용현 장관이 주재한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김용현 장관이 발언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좀 이제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증인은 애초에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정성우로부터 들은 것이고 정성우가 대통령의 지시를 어떤 경로로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성원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고요. 65면입니다. 정성원은 이 법정에서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 지시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렇게 말을 들은 것은 22시 50분경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했거든요. 근데 정부 비화폰 통화 내역에 의하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과 여인영 사이의 첫 통화는 23시 19분경에 이루어졌는데 알고 있나요?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뭐 잘 인지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정성우의 증언 내용도 잘 모르시나요?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그 22시 50분경 예.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지시한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했는데 이런 정성우의 증언 내용은 모르시나요? 저희는 뭐 임무를 하달할 때 예. 대통령님과 사령관의 지시라고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시기를 묻는 건데 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정성우가 말하는 22시 50분경은 증인이 생각하기에 그 시기가 당시 김용현 장관이 주재했던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가 끝난 직후인데 알고 있나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다만 제가 처음에 기밀실에 갔을 때 예. 화상회의 시스템이 켜져 있었고 예. 거기에 일부 사령관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령관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뭐 누구라고는 제가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좀 오래돼가지고 다만 사람 누군가가 거기에 중앙에 앉아 있었던 모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은 아니었나요? 거기까지는 다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오래돼서. 807번 양수철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고요. 증인은 김용현 등 사건 법정에서 정성으로부터 저희는 선관위에 들어가는 서버팀이 들어갈 때 그 인원들을 보호하는 부대원 안전지원 임무를 받았다. 저희 부대원들이 서버실에 진입할 경우 서버실 입구에서 다른 사람들이 서버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부대원들이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고요. 증인은 이어서 다른 팀원들에 대한 임무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서버실을 확보해서 국정원 등 민간 기술자한테 이관을 하면 된다.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 중간에 정성호 처장이 그게 안 되면 복수할 수 있느냐 아니면 포렌식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들고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정성호의 표현이 인계가 안 되면 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인계가 안 되면 뭐뭐뭐 할 수 있느냐라는 표현이었던 것이 맞습니까? 인계가 안 되면 뭐뭐 해라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느냐, 인 것 같은데 예. 그 시점이 지금 1년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예, 명확하게 좀 기억은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렇게 증언하신 건 맞죠? 예, 맞습니다. 569번 양승철 진술져서 증인은 검찰에서 민간 기술자와 관련해서 솔직히 민간 기술자가 뭐 검찰은 기억나지 않고 기술자들이 올 거라면서 국정원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증인이 기억하는 그대로 진술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인이 알고 있겠지만 민간 기술자와 관련해서 각기 들었다고 기억하는 말이 다른데 정성우가 증인에게 민간 기술자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전달해 준 적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증인은 군사법원에서 죄송합니다. 여인영은 군사법원에서 자신도 업무 경험상 현장에서 서버 자체를 포렌식하거나 탈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비와 엄청난 운송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증인도 알고 있습니까? 서버를 포렌식하거나 그 떼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장비도 필요하고 운송수단이 필요하다는 거 증인도 알고 있습니까? 그쪽 분야에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증인은 당시 정성으로부터 서버 복사나 서버 탈거를 위한 장비나 운송수단을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거나 정성우가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선 저희는 받지는 않았고 예. 나머지 부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물어는 봤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장비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이 저는 정서가 지시받은 적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정성우가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에 서버 있었던 인원들 중에 네.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어떤 장비가 있는지를 물어는 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저도 이제 네. 기억에 희석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증인은 정성우로부터 현장에 가면 군과 경찰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 기록, 증인 진술조서, 추가 증거 810원, 아까 증거는 2859번 각 지시하고요. 증인은 경찰에서는 군과 경찰은 선관위 복제를 하러 오는 인원들이 아니라 선관위 출입 통제 등 선관위 자체를 장악하기 위한 부대 같습니다라고 진술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등 사건 법정에서는 제가 그냥 그 당시 기억으로는 경찰이나 군은 그 전체 시설을 확보하고 저희는 서버실만 확보하는 게 임무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했는데 네. 다른 군이나 방첩사가 아니라 다른 군이나 경찰의 임무는 증인이 판단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임무에 관한 증인이 들은 기억이 있는 것인가요? 그 당시에 들었던 기억을 토대로 그 당시에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은 기억을 말씀하시나요? 정성호 처장한테 임무 하달 시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증인은 선관위 출동과 관련해서 뭐 다른 군과 경찰의 임무를 들었다 하더라도 다른 군부대나 경찰들과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전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1처장실에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포고령 중에 포고령 2호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나요? 예, 맞습니다.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고요. 증인은 그 김용현 등 사건 법정에서 정성우 처장이 2번에 대해서는 2번의 의심이 가는 지역이라고 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거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했죠.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증인신문 녹취 제시하고요. 정성호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야 포고령에 찾아봐라고 하니까 인원들이 쭉 이야기하면서 야 그럼 우리가 해당되는 게 이번 사항에 관련된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추정할 수 있었던 즉 뭐 추정 임무로 이제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것은 곽종근 하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진우, 여인영, 김용현 관련 증인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고 저희들도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긴 한데 그러시겠죠. 예. 이 지금 상황이 저희들 의도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심리 계획을 좀 다시 짜야 될 상황이 아닌가. 예. 그리고 연말에 또 그 직원들 인사 이동도 있고 또 동계 휴정기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이 재판 그리고 변호인 측의 증인도 아직 채택되지 않아서 증인신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초에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단계에서는 재판부 생각은 12월 말 정도에 원래 종결할 생각이었는데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